자, 이 재소자 김 씨 위증 입증할 증거를 제시 못했다. 압도적 불기소 결론이다라고 하는데요.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모여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과 관련한 모해 위증교사 의혹 재심의 토론을 벌였습니다.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이 이뤄졌고요. 결론은 재소자 김 씨의 위증 무혐의 결론에 수사팀 검사도 교사 혐의를 벗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문정 검찰 연구관이 주장했던 주장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애초에 첫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. 유영하 교수님. 네. 자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. 그래서 이 고검장들뿐만 아니라 대검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기를 들었다. 뭐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 다시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요. 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.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 대검, 검찰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건가요? 지금 이제 이게 처음 부딪힌 첫 사건이 됐거든요. 윤석열 총장 이후에. 근데 결국은 이제 허심이다. 어느 예. 한국일보인가요? 예. 그래서 허심이라고 제목을 뽑았던 것 같은데 박범계의 혁심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예.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긴데요. 왜냐하면 조난관 대행이 예.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승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라.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아니 요지는 지금 뭐 사건 관련해서 잘 예.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, 위증 교사 혐의, 검찰의 어떤 그 과거의 관행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문정 검사라든가 이제 감찰반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라. 그런데 이제 조난관 대행이 이 부장들만 그 회의 참석한 게 아니라 고검장까지 참석을 시켰어요. 예. 그러면서 분위기가 전 회의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다시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혐의 처리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검찰이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한 거 아니야. 이거는 이거는 뭐 증언 연습까지 했다라고 감찰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한마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진술 거부했고 거부한 게 아니라 진술 번복했고 검찰이 강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클리어가 안 됐단 말이죠.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언론에서 제가 아침에 본 것 같은데 허심 아니었느냐. 근데 뭐 박 장관이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다 그러는데요. 양쪽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놓은 판결인 것 같아요. 다른 기사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. 박범계 장관이 회의 과정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불기소 결론을 내게 된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가 또 좀 잘못 행사가 된 것인지 조난관 대행이 뭔가 잘못 또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들을 들여다보겠다 그런 맥락으로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. 정미경 의원님, 부장검사들과 그리고 이 고검장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상당히 장시간 이뤄졌고요. 관련된 서류, 검토한 서류도 뭐 몇천 페이지에 달합니다. 자, 이제 이걸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? 아니면 정말 유영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 여전히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더 강하게 박범계 장관이 더 밀어붙여야 된다. 이렇게 여론이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? 이제는 검찰이 한 이 결론 낸 이 상황을 그냥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? 아니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? 박범계 장관이. 그거는 박범계 장관 마음이겠죠. 예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. 우리 왜 만화 영화 같은데 보통 영화에 보면 만화 영화 아니래도요. 그 미국 대통령이 왜 무슨 핵폭탄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장면 막 나오잖아요. 그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실 그걸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사실은 그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요. 말하자면 검사들이 느끼기에는 핵폭탄 같은 거예요. 핵폭탄을 아무나 막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무데나. 수사지휘권의 일종의 핵폭탄 버튼이다. 네,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헌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주지 말라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. 근데 지금 제가 코미디 같은 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. 그 핵폭탄, 이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자기 개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을 해버렸어요.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요. 대법원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났습니다. 위증교사와는 좀 별개로. 아니, 저 위증교사는 그거랑 연결되어 있어요. 핵심이 뭐냐면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이미 나왔어요. 물증으로. 그러니까
단순히 이 1억 원짜리 수표가 안 나왔으면요. 제가 볼 때는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났을 거예요. 예. 예, 이 정도 보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.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물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. 예. 나중에는 다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증교사냐 사실대로. 아니냐는 크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? 아니죠. 지금 위증교사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. 대법원 판결 이후의 문제인데 보세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는 말로만 할 때는 이 사람들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. 예. 근데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거짓말한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. 예.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단초가 됐던 거는 그 교도소 안에 사기 전력인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냥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. 위증교사 사건이.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박범계 장관은 이 경우에 핵폭탄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예. 핵폭탄을 쓴 게 일단은 검사들 사이에서 약간 예. 코미디처럼 느껴질 거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대검 부장은 검사장입니다. 그러면 검사장 위에다가 지금 고검장 예.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두 분만 기소 의견이고 나머지는 뭐 기권 내지는 예. 무혐의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. 불기소. 예. 예, 이렇게 되면은 박범계 장관이 저도 궁금해요. 어떻게 하실지, 할지. 또 하실지, 뭐 안 하실지. 예. 짧게 시간상 짧게 짧을 짧게 수가 좀 없어요. 드리겠습니다. 5분을 발언하세요. 우선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한 거는 헌법 정신 맞는데요. 예. 그 헌법 정신의 더 중요한 대전제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반인권 수사를 안 한다는 전제입니다. 예. 검찰이 반인권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했을 땐 지휘권 발휘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게 한명숙 총리를 넣으니까 복잡하긴 한데 지금 팩트가 약간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곽영욱 사건에서 대법 무죄 나고 검찰이 별건 수사한 거고요.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. 그러니까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서 9억 원 중에 3억 원은 한 총리에게 직접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돌려서 줬다 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게 모해 위증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전체를 관통해서 또다시 검찰이 트릭을 쓴 것은 김 씨, 최 씨, 한 씨, A 씨 4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조작 대상이었는데요. 증인 다. 그런데 이 중에 최 씨, 한 씨, A 씨는 내가 가짜 진술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고 이 김 씨는 끝까지 인정 안 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정에서 조작적 증언을 했다가 말을 바꾼 최 씨,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3월 6일 끝났고 지금 끝까지 말을 안 바꾼 김 씨에 대한 판단을 어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트릭을 쓴 거죠. 만약에 최 씨에 대한 판단 3월 6일 이전에 이 회의가 열렸다면 최 씨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졌고 이거는 한명숙 구하기와는 별개로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의 문제고 이건 윤석열 구하기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백신 얘기를 잠깐 하려는데 시간상 백신 얘기 못할 것 같고 그냥 이 한명숙 총리 전 사건 얘기 계속하겠습니다. 예, 문평론가님. 예,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 작전을 했는데 불기소로 나오니까 재발등을 찍었다. 그런 평가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.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이 있었지 않을까. 한명숙 구하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하는 그 은연중에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박 장관은 불기소 결정이 나올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러한 조치를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 장관으로서는 한편으로 홀가분하지 않을까. 이제 내가 민주당에서 요구받는 거 다 했다. 한명숙 건에 있어서는 내가 다 했다.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유영하 교수님 20초만 드리겠습니다. 정말 당에서 박범계 장관에게 한명숙 구하기를 해라. 박 장관은 실패할 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의 압력에 밀려서 한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한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한명숙 전 총리도 관련돼 있고 박범계 장관이 민주당에 있었고 그렇게 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본질을 자꾸만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박 장관이 내는 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을 재심할 테니까 당신 검사를 잘못한 거 있으면 내놔 이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들 이런 게 드러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?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당신네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근데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. 알겠습니다.
자, 우리 사회 뭐 백신도 마찬가지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